삼성 세금 내면 3대 때는 돈이 10%만 남는다. 오늘은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이건희 회장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건희 회장의 명복을 빕니다. 이건희 회장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1940년 1월 9일생입니다. 10시에 이제 출생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신금, 임수, 을목, 사화,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그 뜻하는 그 의미가 조상이 도와준다는 의미도 있고, 또한 이제 이것은 이제 규격입니다. 규격이 일어나서 귀한 그 운이고, 또한 재물도 따르는 그러한 사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희 회장은 우리나라를 빛내고 경제 발전의 주춧돌이 된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삼성은 이제 우리나라 총 생산량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3대인 이제 이재용 회장의 어깨가 앞으로 이제 무거워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재용 회장은 선친들에 비해서 좀 강인해 보이지 않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잘 이끌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분 정리와 이제 승계 작업이 끝나면 아마도 이재용 회장은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이렇게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희 회장은 재산이 23조 5천억 원으로 이제 세계 이제 포브스 부자수는 이제 100위 안에 들어가는 분입니다. 증여세만 해도 이번에 약 10조를 낸다고 하니까 이 10조를 내면은 기업에 많은 어려움이 기업 승계에 올 텐데 한편으로 많은 걱정이 됩니다. 삼성은 이제 삼성 하면 누구나 이제 관리를 잘하는 관리 삼성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현대는 이제 뚝심이 강한 기업이라면 삼성은 이제 관리가 아주 잘 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 때마다 위기를 딛고 일어서는 그러한 기업으로도 이제 생각이 됩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 이렇게 이제 이건희 회장이 말을 했던 것처럼 삼성은 도약 정신과 발전 정신이 많은 기업입니다. 또 이제 문호조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조금 최근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은 흔히 삼성공학이라고도 하는데 국정원보다 오히려 어느 분야에선 정부가 빠른 분야도 있다고 이렇게 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제 선대 이병철 회장의 삼남입니다. 첫 때는 이병철 선대 회장의 시각에서 이제 무능하다고 이제 봤고, 둘째는 이제 반란으로다가 이제 쓰임을 못 받았고, 셋째가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삼성의 회장이 됩니다. 내성적이고 이제 사색을 하는 그런 타입이고, 좀 미화가 되었지만 어린 시절에도 이제 또 두각을 나타내었다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이건희 회장은 이제 사람 보는 안목이 있다고 보고 박학다식하다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봅니다. 2014년 이제 신근경색 이후 이재용 회장이 사실상 총수 역할을 맡아온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사망을 계기로 살펴보는 것은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세가 이제 뉴스에서 보니까 18조의 주식평가액 중에서 약 10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기업 승계가 많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기업 상한권에서 MMA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이거는 대단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50%고 지금 삼성은 몇 프로가 안 돼 있는데 오히려 50% 절대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렇게 이제 세금을 다 나가고 나면 우리나라는 세금 구조가 3대가 넘어가면 10%로 남고 나머지는 뭐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결과입니다. 실제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4%대입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 50%를 가지고 있다도 10%대로 3대가 넘어가면 떨어지는 판국인데 지금 뭐 4% 가지고 있었는데 하물며 더 이상 말을 해서 무엇합니까? 그래서 그 삼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주가 오르는 것을 달갑게 보지 않습니다. 주가 올라봐야 뭐 세금만 많이 낸다 이런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그 회장 일가의 주식은 사실 10%도 안 됩니다.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성생명보험이 8.51%, 삼성물산 5.1%, 이건희 회장은 4.18%에 불과합니다. 뭐 홍나의 여사가 0.91%, 이재용 회장은 실제 0.7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조그마한 지분을 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삼성을 경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실 삼성물산 때문입니다. 삼성물산은 건설, 상사, 패션 등의 이제 그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기업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이제 10%의 영향력이 이재용 부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배의 구조의 가장 사실상 핵심입니다. 향후 이제 이재용 체제가 이제 그 안정이 뭐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재용 회장한테는 지금 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뭐 경영 승계 과정에서 뭐 불법 승계가 있었다 뭐 이래서 지금 뭐 재판을 받고 있고 현재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 환송심이 되어서 그 지금 재판이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잘 끝나서 앞으로 이재용 회장이 기업 경영에 이렇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제 조금 더 이제 삼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삼성 지분은 4.18%인데 국민연금공단이 11.2%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훨씬 더 많습니다. 블랙홀이 5.03%, 두 곳을 합하면 약 16%가 넘습니다. 16.4%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 승계 과정에서 경영권을 많이 위협받는 게 사실상 국민연금공단이 개입을 하면은 중소기업이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경영권을 뺏길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 이 분야에서는 그 걱정이 됩니다. 뭐 정상적으로 삼성이 뭐 이재용 회장이 아마 승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승계가 될 것이지만 사실 그 이 부분에서 빨리 이제 재판이 끝나서 기업에 이제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 아직 그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현재 이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이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제 살아생전에 사실 60억 원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를 받고 16억 원의 이제 증여세를 낸 바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세금이 기업에서 이제 증여를 받건 기업 승계를 받건 이렇게 이제 많이 내게 됩니다. 교보생명 뭐 신용회장의 경우 보면 뭐 더욱 적나라하죠. 3,500원을 이제 증여하고 1,800억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낸 겁니다. 1억 원 증여 시 세금이 10%입니다. 1억에서 5억 원 20%고 5억에서 10억 원 30%고 그다음에 그 10억에서 30억 원은 40%고 30억 원 이상을 증여하게 되면 세금을 50%를 내게 됩니다. 기업 승계의 경우는 여기다 10%가 또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제일의 이제 그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러한 나라로 나도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렇게 기업 승계를 하기 위해서 또한 재테크면에서 세금면에서 과도한 세금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조세회피처는 세계 10대 조세회피처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그 다음에 영국령 버뮤다, 영국령 케이먼 제도, 네덜란드, 뭐 스위스, 룩셈부르크,
영국령, 저지, 싱가포르, 바하마, 홍콩 뭐 이렇게 10대 이제 조세 해피처 국가가 있는데 그 종종 뭐 매스컴에서 나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에게도 그 세테크는 필수입니다. 서울에서 사실 투기과열지구에서 세금은 주택이 이제 3개를 가졌다면 약 79.2%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세금으로 다 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택을 이제 2개를 가지고 있다면 양도세가 이제 10%에서 이제 20% 올라가서 이제 62%가 되고 3개면은 이제 20%에서 30% 올라가서 요번 이제 세법 개정에서 72%가 됩니다. 거의 이제 세금으로 다 뺏기는 경우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주택이 이제 3개라면 그 1억 이상 이제 수익이 발생 시 약 6,50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여기다 이제 주민세를 포함하면 사실상 이제 79.2%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어이가 없네. 그래서 뭐 사실 그 투자 수익 면에서 거의 세금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승계가 됐든 개인 그 재테크 면에서 됐든 이 세테크는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자녀나 이제 배우자한테 재산을 넘길 때도 이제 증여 전략이 필요하고 기업 승계도 그리고 재테크 전략은 잘 짜야 됩니다. 부동산을 팔 때도 그렇습니다. 현금보다는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증여나 이제 그 상속을 할 때도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아파트보다는 토지 증여가 많이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 투자가 이제 그 투자 메리트도 있기도 하고 지난 50년간 하는 통계를 한번 살펴보아도 아파트는 약 100배가 올랐다면 토지는 303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은마 아파트 31평이 1,800만원, 34평이 2,100만원에 분양됐습니다. 당시. 근데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21억이라면 100배입니다. 21억 뭐 조금 더 넘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100배 정도에 불과한데, 토지는 약 뭐 3,030배가 올랐다고 하면 말죽거리를 한번 71년대 평당 2,000원 내지 3,000원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업부지가 2014년에 현대에서 평당 4억 8천만 원에 매매가 됐으면 몇 배입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하는 통계만 봐도 땅값 상승률은 지난 50년간 3,030배가 상승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통계입니다.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1933배 이거 보면은 과연 땅값 상승률이 얼마나 많은 상승이 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투자하시는 그 재산 증식면 세제면에서 꼭 이 세금 문제를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토지 투자의 경우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3배 내지 5배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 3배, 5배 뭐 어떤 경우는 10배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시간은 그 삼성전자를 통한 그 세금 문제와 그 토지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